그 서평택의 맛집 대구탕 집입니다. 간판이 대구 해장국이네요. 자, 여기가 맛집 빵집 메인 스트리트. 빵이, 야, 이거 맛있겠는데. 너무 단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빵은 하나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축입니다. 와, 대파향이 입안에 가득 칩니다. 맛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보 유튜버 김창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럭커 일을 한 지 한 8년 정도 돼 갑니다. 현재는 25톤 윙바디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많은 트럭커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일적인 것보다는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점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으로 무엇을 만들어 볼까 고심하다가 얼마 전에 거리에서 어떤 뮤지컬을 광고하는 광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찍어 놨는데요. 그 뮤지컬의 이름이, 제목이 시지프스였습니다. 이 시지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그리스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반면 이 시지프스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코린토스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지프스는 신들의 큰 미움을 받았어요. 특히 제우스 신에게, 신들의 왕이라고 그러는 제우스 신에게 큰 미움을 받게 돼서 나중에는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왜 시지프스는 신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우스에게는 아폴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폴론 신은 음악과 태양을 그렇게 관장하는 신이었는데요. 이 아폴론이 소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맞습니다, 브랜드 헤르메스가 원래 와서는 이 아폴론의 소를 훔쳐서 달아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 장면을 이 시지프스가 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소를 잃어버린 아폴론이 아버지 제우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누가 제 소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 범인을 꼭 찾아주십시오. 이 순간 시지프스가 제우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시여, 제우스시여, 내가 아폴론의 손을 누가 훔쳐갔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제우스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결국 아폴론의 손은 시지프스 덕분에 찾게 되었지만 이 제우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인간 주제에 신들의 일에 개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우스는 굉장한 바람둥이였습니다. 아내도 엄청 많았죠. 좀 이쁘다 싶으면 몽땅 건드려 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개 못 준다고 이 제우스가 쭉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나 예쁜 요정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이기나라는 예쁜 요정이었는데요. 이 요정을 납치하기 위해서 이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멋진 독수리로 변해서는 원래 자고 있는 아이기나를 낚아채서 납치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장면도 아이러니하게 시지프스가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딸을 잃어버린 이 아이기나의 아버지는 강에 있는 물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딸이 없어진 것을 안 이 강의 신은 딸을 찾아서 방방곡곡을 헤매지만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시지프스가 아이기나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 당신은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하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큰 우물을 하나 봐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아이기나의 아버지는 큰 우물을 봐주게 되고 딸의 행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딸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안 제우스는 완전 이제 빡쳐버린 거죠. 야, 이 새끼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당장 죽여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죽음의 신, 저승사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타르토스를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지프스는 얼마나 현명히 있는지 이 사실을 죽음의 신 타르토스가 나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타르토스를 급습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지하 동굴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죽음의 신, 이 저승사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상에는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죽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는. 저승사자가 잡혀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질 않으니 당연히 그 지하의 죽음의 세계에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하의 세계를 관장하는 하데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하데스가 너무 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제우스님, 지금 이 지하 세계는 완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 이제 완전히 빡쳐버린 제우스는 마지막 수단으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전쟁의 신 아레스를 이 땅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레스가 이 시지프스를 잡아서 하데스 지하 세계의 신에게 데리러 가는 순간 이 시지프스는 또 한 번 기치를 발휘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곧 죽어서 내 시신이 여기 있을 텐데 내 시신을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거리에 그냥 던져버리라는 그런 말을 하고 하데스에게 잡혀오게 됩니다. 하데스 앞에 무릎 꿇은 이 시지프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했던 이 하데스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너는 눈물을 흘리느냐? 그랬더니 하데스가 대답합니다. 내 이 원통함을 꼭 풀 수 있도록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아내가 내 시신을 장례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내다 버렸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의 풍습은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영혼이 부천을 떠도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장례는 꼭 치러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지프스가 불쌍했던 하데스는 그의 소원대로
다시 지상으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시지프스는 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우스에게 끌려와서 제우스에게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자, 그림에 보다시피 뾰족한 산 꼭대기에 커다란 돌을 굴려 올라가서 그 위에 세워 놓으라는 형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돌을 산 위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꼭대기는 너무나 뾰족했기 때문에 열심히 돌을 굴려 정상에 올려놓자마자 그 돌은 다시 땅으로 굴러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해도 어떤 목표도, 어떤 꿈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형벌을 시지프스는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신화의 내용을 보고 알베르 까뮈라는 작가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까뮈는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아시는 이방인이라는 책을 지었던 작가입니다. 이 까뮈가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바위를 향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시지프스가 자신과 운명을 이기는 승리의 순간이다 라는 너무나 감동적인 말을 남깁니다. 이 형벌을 까뮈는 부조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시지프스는 신에게 대적했고 또 죽음의 신마저도 쇠사슬에 묶는 그런 용기가 있었지만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지프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신에게 끊임없이 반항하는 자유를 선택했던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이런 우리 드러크의 삶은 이런 가혹한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의 시지프스처럼, 운명에 대항하는 시지프스처럼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드러크들의 반복되는 삶이 비록 지루하고 권태롭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하는 운명과의 싸움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를 사는 우리 드러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